안녕하세요. 행수 연구의 스포츠입니다. 오늘은 토트넘 핫스퍼와 관련된 중요한 소식을 다루려고 합니다. 최근 유로파 리그 대진 추첨에서 토트넘의 대진이 확정되었고 그와 관련된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 축구 팬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손흥민 선수와 그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토트넘의 향후 일정과 그들이 직면한 도전 과제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토트넘 핫스퍼 팬들에게는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유로파 리그 대진 추첨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토트넘의 대진이 발표될 때 스테이지에 준비된 대형 스크린에는 손흥민 선수의 대형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그 순간은 많은 이들에게 손흥민의 세계적인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짧은 순간이 왜 그렇게 크게 다가왔는지 생각해보면 어쩌면 손흥민의 축구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의 조급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의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 대진표는 매우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대진 추첨 직후 진행된 인터뷰에서 엔지 감독은 익사이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이번 대진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엔지 감독은 경기 수가 많아지면 부상 관리와 선수 로테이션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유로파 리그 경기를 통해 팀의 경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유럽 대항전이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신하며 이로 인해 팀이 더욱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엔지 감독의 발언은 토트넘 팬들에게도 큰 위안을 주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의 대진 결과에 대체로 안심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팬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많은 팬들이 토트넘이 충분히 좋은 대진을 받았다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트넘이 상위 8위까지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며 포트 1과 포트 2의 강팀을 홈에서 상대하게 된 것도 큰 이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카라바오컵 경기를 홈에서 치르게 된 것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고 이번 유로파 리그에서 토트넘이 우승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반면 일부 언론에서는 토트넘의 대진이 쉽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영국의 매체 스포츠 바이블은 토트넘의 상대가 확정되었으며 지금까지의 대진 중에서 아마도 가장 어려운 대진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대진에는 로마, 갈라타사라이, 호펜하임과 같은 까다로운 상대들이 포함되어 있어 토트넘에게는 매우 도전적인 일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토트넘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함께 이번 대회에서 우승을 노려볼 수 있는 팀 중 하나이며 해외 도박사들도 토트넘을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 우승 후보로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기를 치러야 하는 만큼 부상에 대한 우려와 선수들의 컨디션 관리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제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 리그 경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토트넘은 한국 시간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에 뉴캐슬의 홈구장인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리그 3라운드 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뉴캐슬 원정 경기는 토트넘에게 항상 어려운 기억을 남겨왔습니다. 지난 시즌에도 토트넘은 뉴캐슬 원정에서 큰 패배를 당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전반 20분 동안 5골을 허용하며 6-1로 참패했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이러한 악연을 끊어내고 승리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엔지 감독은 뉴캐슬 전에 대해 인터뷰에서 뉴캐슬 원정은 항상 어려운 경기입니다. 그들은 뛰어난 선수들과 훌륭한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어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는 뉴캐슬 원정에서 과거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번에는 그 경험을 통해 배운 것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경기를 보여줄 것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엔지 감독의 발언은 팀이 이번 경기에 대해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번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몇 가지 부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솔랑키와 히샬리송이 부상으로 인해 이번 주말 경기에 나서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엔지 감독은
솔랑키가 많이 회복되었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하며 주말 경기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히샬리송은 약간의 근육 부상을 당했으며 그 역시 이번 주말 경기에 출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토트넘의 공격진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엔지 감독은 이 상황을 잘 극복해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손흥민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엔지 감독은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를 언급하며 그들이 팀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고 앞으로도 그들의 리더십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지 감독은 토트넘 같은 대형 클럽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지만 손흥민과 벤 데이비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그들은 여러 명의 훌륭한 감독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으며 이 팀에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18살의 어린 선수가 드레싱룸에 처음 들어왔을 때 아마도 가장 먼저 맞이해주는 사람들이 소니와 벤일 것입니다. 어린 선수들에게 그들이 첫 접촉점이 된다는 사실에 나는 매우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훌륭한 축구 선수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인격을 가진 훌륭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엔지 감독은 때로는 매우 냉정한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최근 이적 시장에서 레길론과 로 셀소의 이적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그는 단호하게 노라고 대답하며 그들이 이적하지 않으면 스쿼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엔지 감독은 그들이 팀에 남는다면 그건 그들의 선택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 일할 것이며 그것이 우리 팀의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팀 내에서의 경쟁이 매우 치열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엔지 감독의 태도는 그가 팀 내에서의 균형을 유지하고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선수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며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 덕분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 유로파 리그에서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손흥민은 이번 시즌에도 팀의 핵심 선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토트넘의 공격을 이끄는 리더로서 팀의 득점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빠른 발과 정확한 슈팅은 여전히 팀의 중요한 무기이며 팬들은 그가 이번 시즌에도 훌륭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그의 노력은 팀 동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엔지 감독은 손흥민이 팀 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잘 알고 있으며 그가 팀의 성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는 손흥민에게 큰 신뢰를 보이며 그의 리더십과 경험이 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그의 헌신적인 노력은 팀 동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에서 우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팀은 현재 좋은 분위기 속에서 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엔지 감독의 지도 아래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팬들은 토트넘이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믿고 있으며 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론: 토트넘은 이번 유로파 리그 대진에서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었으며 팬들과 팀 모두가 이번 시즌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엔지 감독 역시 팀의 발전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은 유로파 리그에서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으며 손흥민과 그의 동료들이 팀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유로파 리그 대진 추첨 결과와 관련된 소식은 팬들에게 큰 희망을 안겨주었으며 팀의 긍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엔지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들은 팀이 우승을 차지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으며 그 기대가 현실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트넘이 유로파 리그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그리고 손흥민이 팀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기대가 됩니다. 팬들과 팀 모두가 이번 시즌에 큰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토트넘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의 성공적인 행보를 기대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희입니다.
오늘은 토트넘 하스퍼와 관련된 이적 소식과 선수들의 경기 상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특히 레알 베티스로 이적한 로 셀소 선수와 토트넘이 영입한 조니 카르도소 선수의 배경과 이들의 향후 전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더불어 토트넘이 직면한 현재의 도전과 팬들의 반응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레알 베티스는 로 셀소가 5년 전 한 시즌 동안 뛰었던 팀으로 그에게 매우 익숙한 곳입니다. 당시 그는 베티스의 돌풍을 일으키며 라 리가에서 주전으로 활약했습니다. 이번에도 베티스에서 잘 적응하고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토트넘에서는 엔지 감독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 셀소는 결국 엔지 감독의 구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그의 전투력과 투지가 부족했던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처음에 로 셀소를 임대로 영입했으나 이후 완전 이적으로 전환하면서 약 700억 원을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무리뉴 감독이 로 셀소를 높이 평가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로 셀소는 아스톤 빌라로 이적할 기회를 놓치고 스페인 리그를 선호하여 베티스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장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급격히 하락하여 현재의 이적료는 약 400만 유로에 불과합니다. 이는 토트넘이 처음에 지불한 금액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레비 회장은 일반적으로 뛰어난 비즈니스 감각을 가진 인물로 알려져 있지만 또 셀소의 가치 하락을 막지 못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의 부상과 일관성 없는 경기력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한편 토트넘은 수비형 미드필더 조니 카르도소를 영입했습니다. 카르도소는 수비 능력이 뛰어나며 활동량이 많은 선수로 팀의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영입은 토트넘이 비수마와 벤탄쿠르 같은 주요 미드필더들에게 더 많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카르도소가 주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는 지난 시즌 50경기 이상을 풀타임으로 소화하며 뛰어난 체력을 보였으며 발전 가능성도 높게 평가됩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리그의 높은 강도에 그가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문제입니다. 카르도소는 브라질 출신의 수비형 미드필더로 키 186cm의 좋은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강력한 체력과 적극적인 수비 능력은 주목받을 만하지만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합니다. 드리블과 패스 능력은 지난 시즌 동안 개선되었지만 프리미어 리그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토트넘 팬들은 그의 잠재력에 기대를 걸고 있으며 그가 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토트넘은 원래 갤러거를 영입하려 했으나 최종적으로 카르도소를 선택했습니다. 갤러거와 카르도소는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으며 카르도소가 갤러거만큼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카르도소가 프리미어 리그에서 성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기술적 부족은 더 높은 수준의 경기에 출전하는 데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으며 주전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엔지 감독은 최근 인터뷰에서 팀의 구성을 다듬는 과정에서 로 셀소와 같은 선수들의 이적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조니 카르도소의 영입이 팀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감독은 카르도소가 팀의 수비적인 부분을 강화하고 미드필드에서의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뉴캐슬 감독 에디 하우 역시 경기 전 인터뷰에서 조 윌록이 부상으로 인해 토트넘전에 출전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토트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현재 스쿼드에 만족하고 있으며 몇몇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의 마크 게이를 영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며 뉴캐슬은 이번 이적 시장에서 큰 영입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넘은 2010년 이후 뉴캐슬과의 맞대결에서 14승 5무 9패로 우세를 점하고 있지만 최근 몇 번의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불안을 드러냈습니다. 이는 이번 경기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해외 도박사들도 이번 경기를 매우 팽팽한 경기로 보고 있으며
양 팀의 승리 확률을 거의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뛰어난 기량이 토트넘의 뉴캐슬 원정에서 승리할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뉴캐슬전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뛰어난 경기력이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는 이미 이번 시즌에서 몇 차례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그의 역할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할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많은 도전과 변화를 겪고 있지만 여전히 가능성을 지닌 팀입니다. 엔지 감독의 리더십과 선수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토트넘은 이번 시즌에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을 비롯한 주요 선수들이 팀을 이끌며 팬들은 그들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